점퍼, 순간이동자, 상. 글쓴이 살생금지. 들어가며 서장, 작가의 말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건 아마 긴 여정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가치를 따지게 될 테인데, 저의 사변과도 같은 이 800여 페이지 상하권 합처의 문장들을 읽으시는 일이 감히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약간의 가치가 있어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쓴 저로서는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도중에 자신의 삶에 대한 다른 일들이 있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 책을 덮으신다면 기꺼이 그러시기를 바라며, 즐겁게 책을 보는 시간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적은 것들이므로 큰 심각함 없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 이용가는 너무 어린 애들은 굳이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 또래의 아이들은 애초에 이 분량의 책을 지독하게 재미없게 느껴서 읽으라고 해도 안 읽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래도 어떤 기준성에 맞추어 건전성 아래에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이신다면 저에 대한 칭찬과도 같은 것이라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할 일 없으실 때 보시고 시간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할 일 많으시면 굳이 말고요. 프롤로그. 점퍼, 순간 이동자를 말한다. 2022년 3월 17일 봄날이었다. 더럽게 지겨워. 민서는 조용하게 짓거렸다. 그는 여자 같은 이름이었지만 그는 집구석에서 뒹굴고 있었다. 작은 원룸, 그리 비싸지 않은 보증금의 월세, 서울 청량리의 어느 구석에 있는 한 반지하 방이었다. 약속도 없고 일정도 없다. 그를 찾는 친구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 그는 빈둥댔다. 통장에 저금은 얼마 남지 않았다. 뭐라도 해야 하지만 당장 움직일 거리도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예전에 산 게임기를 꺼내들어 몇 번 주물거리다 금세 질려버리곤 내려놓았다. 조금도 신경 쓸 것이 없었다. 쿵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눈을 떠서 방 안을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순간 자신이 헛것을 보았나 했다. 멀쩡하게 생긴 사내가 방 안에 서 있었다. 신발을 신은 채 바깥에서나 볼 법한 행인의 모습이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체격이 큰 사내. 그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역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민서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반응할 수 없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은 사람에게서 제대로 된 표현을 앗아가기 마련이었다. 쉣. 희미하게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쿵! 하고 왠지 공기가 떨리는 것 같은 진동이 느껴지며 순식간에 인형이 사라졌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서 고개만 까딱한 채 굳어 있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있었다. 잠깐 다시 눈에 들어왔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해 보았다. 한 3분간 그렇게 해봤지만 여전히 이해는 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흔들고 눈을 비볐다.
자신의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아까 그 인형이 나타나서 서 있던 자리에 흙이 조금 떨어져 있었고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비닐봉지가 신발에 밟힌 듯 구겨진 채로 있었다. 현실이었다. 환각이 갑자기 흙덩이를 방바닥에 뿌리고 갈 리는 없었을 테니까. 챕터 1. 봄. 민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태도를 취했다. 잠깐은 두려움에 떨었다.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갑자기 이 현대도시에서 집 문과 벽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괴한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켠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은 자신의 인지와 이해를 넘어가는 일을 맞닥뜨리면 계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자신이 대처할 수 없는 위협에 자신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일이 벌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든가 해야지. 민서는 대학교에서 자퇴한 청년이었다. 기계공학과를 들어갔지만 적성에 맞지는 않았다.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보려 했지만 그것으로 밥 벌어먹고 살 길은 지난해 보였다. 그는 일찌감치 대학교를 자퇴하고 나와서 이런저런 알바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별다른 꿈은 없었다. 어쩌면 정신적으로 거세된 것일지도 모른다.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상태일지도. 아무튼 부모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방에서 서울의 대학에 올라온 그는 자취를 하고 있었고 혼자 살고 있었다. 별다른 계획도 없다면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도 같았지만 그는 서울이 나름대로 살만했다. 평생 살던 곳에서 벗어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럭저럭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같았다. 핸드폰으로 근처의 알바 공고 따위를 보면서 검색했다. 그리고 근처의 편의점 하나에 연락해서 일하기로 했고 하루는 오후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사람을 상대하는 건 피곤하다. 그렇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피로감은 있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대충 옷만 갈아입고 바닥에 누웠다. 여기저기 정리되지 않은 개인 물건들이 나돌아다닌다. 신경 쓰진 않았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TV를 켰다. 작은 TV였지만 혼자 적적할 때 소음을 위해서 틀어두고는 했다. 가끔 볼 게 있기도 했고 게임기를 연결해서 쓰기도 한다. 뭐라 시끄럽게 예능인들이 나와서 왁자지껄 떠드는 프로그램이었다. 즐겨보던 것은 아니었어서 그냥 소음을 뱉도록 내버려 둔 채 관심을 껐다. 그는 방 안에 누워서 잠깐 생각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삶은 스트레스와 지겨움의 반복처럼도 보인다. 그렇게 잠시간 있었다. 쿵! 그리고 다시 둔한 소리가 들렸다. 어딘가 공기가 터져 나가는 것 같은 소리였다. 강렬한 물체가 허공을 때리면 나는 소리처럼도 들렸다. 그리고 이 소리는 얼마 전에 들었던 것이다. 민서는 눈을 떴다. 방바닥에 길게 누워있는 그의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훤칠하게 키가 크고 정장을 빼입은 남자였다. 구두를 신은 채였다. 그는 멀쩡하게 서서 민서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민서는 너무 놀라서 바로 옆 자리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어 던져버렸다. 뭔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으나 날아가서 남자에게 맞고 보니 굴러다니던 핸드폰 충전기의 헤드였다. 휙! 딱! 의외로 팔만으로 집어던진 거였지만 조준이 정확했다. 충전기 헤드는 훤칠한 남자의 이마를 때리고 떨어졌다. 청년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반응했다. 큰 소리가 나지는 않았다. 가볍게 던졌어도 나름대로 아플 텐데. 민서는 순식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섰다.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집어들며 물었다. 조립을 중간에 하다가 말고 방바닥에 버려둔 행거의 지지대 하나였다. 속이 빈 철제라 잘 휘두르면 사람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제야 정장을 입은 청년, 깔끔하게 머리를 자르고 행색이 좋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아니 잠깐만 미안합니다. 이게 자꾸 오류가 나서 당신한테 악의는 없어요. 좋은 말이었다.
베란간 남의 집 원룸에 신발을 신은 채 침입한 인간이 아니었다면 들어줄 용의도 있었다. 다만 바로 철제봉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의외로 위기의 상황에서 민서는 침착하게 행동했다. 두 손으로 봉을 고쳐 잡으며 여차하면 목을 찌를 생각으로 근육을 이완시켰다. 내 입에서 비명이나 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놀랍지만 시발 당신 뭐야? 문장으로 적으면 맥락이 맞는 말은 아니었다. 민서는 침착함을 최대한 가장하고 있었지만 몇 초 사이에 감정이 널뛰기를 할 정도로 놀라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욕을 뱉으며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보통 집 안에서 괴한을 발견하면 적절한 태도이기도 하다. 일단 진정하세요. 놀랄 건 알지만 여기에 찾아온 목적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좌표 오류가 하나 나서 튕기는데 그 지점이 놀랍게도 자꾸 여기로 고정될 뿐이에요. 당신한테 악의도 없고요. 민서는 두려움을 떨쳐내듯 봉을 한 번 위에서 아래로 붕 털어내며 대답했다.